안녕하세요. 준상업TV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벨라루스 민주화 운동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벨라루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벨라루스에는 알렉산드 루카신카 대통령의 독재와 인권 탄압에 반대하여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벨라루스의 국명은 벨라루스 공화국이고 국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국가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벨라루스인이지만 야권에서는 군인들의 행진을 쓰고 있습니다. 국기는 벨라루스의 전통 문양이 들어간 이 모습이고 야권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벨라루스 인민공화국의 이 국기를 쓰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북동유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07,595제곱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2배 정도입니다. 인구는 944만 2,800여 명으로 한국의 5% 정도입니다. 수도는 이 지도에서 파란색 화살표가 나타내고 있는 민스크이고 민족 구성으로 벨라루스인 81.2%, 러시아인 11.4%, 폴란드인 3.9%, 우크라이나인 2.4%입니다. 화폐는 벨라루스 루블이고 언어는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를 씁니다. 최근에 젊은 세대들은 러시아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종교는 정교회가 48%, 무신론이 41%, 가톨릭 7%, 기타 4%입니다. 정교회와 가톨릭, 루터교회만이 용납되는 교회이며 다른 종교 조직들은 정부의 허가받지 않은 종교 조직들은 탄압됩니다. 일부 타타르족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습니다. 벨라루스의 역사는 기원전 6세기 무렵까지 이곳에 발트족들이 살고 있다가 슬라브족의 이주 이후 이들은 슬라브족과 섞여 이곳 고유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9세기에는 동슬라브족의 키예프 공국이 건국되게 됩니다. 10세기에는 키예프 공국의 일원인 폴로츠크 공국이 건국되었고 이 폴로츠크 공국은 중개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폴로츠크 공국을 벨라루스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폴로츠크 공국 주변으로 텍스트 공국, 민스크 공국, 나바흐루나크 공국 등 몇몇 공국들이 건국되었습니다. 1201년에는 독일 선교사와 상인 그리고 리보니아 거무 기사단에 의해 폴로츠크 공국의 많은 영토가 상실되었습니다. 1240년에는 몽골 제국의 침공으로 키예프 공국이 멸망되었고 벨라루스 지역은 리투아니아에 합병되게 됩니다. 이곳 사람들은 몽골보다 리투아니아를 더 환영했는데 그 이유는 리투아니아는 몽골과 달리 이전 것을 유지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중세 유럽의 국가가 다 의례 그렇듯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리투아니아인들만의 국가는 아니었고 동슬라브족 자체의 동질성이 있는 거죠. 1385년 튜튼 기사단에 맞서 폴란드와 연합을 하였고 1447년에는 리투아니아의 공작
카지미에시가 카지미에시 4세로 폴란드 왕에 추대된 후 두 나라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16세기쯤에 리투아니아는 루스 차르국에 맞서 리보니아 전쟁을 치르는 동안 나라의 재정이 많이 부족해져 폴란드의 도움을 청했으나 폴란드인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1569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연방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이 지도에서 연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폴란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리투아니아고 합병 이후에 연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폴란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리투아니아 관할입니다. 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귀족들이 하는 공화제였습니다. 귀족들이 의회를 이루어 왕을 선출하는 방식이었죠. 이 방식이 발목을 잡아 동유럽의 강국이었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1733년 폴란드 왕위계승 전쟁이 발발하였고 이로 인해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몰락하여 1772년부터 1795년까지 총 3번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게 분할되게 됩니다. 왼쪽이 분할된 모습이고 파란색 계통이 프로이센, 초록색이 오스트리아, 붉은색이 러시아이고 오른쪽의 지도는 완전히 분할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벨라루스는 러시아령이 됩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몰락한 이후로는 국왕과 의회의 너무 심각한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국왕이 급진적인 개혁을 하려고 하면 의회가 계속 발목을 잡은 거죠. 합병했을 때 당시 러시아는 귀족들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러시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이 지역의 인구는 빠르게 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6년쯤 벨라루스 지역에는 개혁을 바탕으로 농업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고 신용조합도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유해지고 좀 먹고 살기 괜찮아지니까 이 지역에 민족주의가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러시아 제국이 러시아 혁명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지 않게 되자 독일이 이쪽을 파고들어 1918년 민족주의자들의 친독 성향 벨라루스 인민공화국이 건국됩니다. 현재 벨라루스의 반정부 야권 성향 정치인들은 이 벨라루스 인민공화국이 다시 건국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고 1919년 볼셰비키가 들어와 이곳은 소련에 편입되게 됩니다. 하지만 1941년 나치 독일이 이곳에 침공하게 되고 슬라브인 유대인이 대학살됩니다. 나치 독일은 이곳에서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 바로 민간인들의 집들을 마구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으로 인해 벨라루스는 무려 인구의 전체의 4분의 1이 죽고 대부분의 지식인층이 죽고 맙니다. 하지만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이곳은 다시 소련 땅이 되었습니다.
소련 치하에서는 제조업을 발달시키며 나름 잘 살았지만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은 우크라이나에 있었지만 당시 바람에 의해 그 방사성 납진이 모두 벨라루스에 떨어지며 벨라루스 전체의 30% 정도가 방사성에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1990년 벨라루스에서도 자유선거를 실시하였으나 독립파는 10%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되었고 이것도 독립하게 됩니다. 맨 처음 정부는 친서방 자본주의 정부였지만 다른 동유럽 국가들처럼 초인플레이션과 국영기업 붕괴로 인한 실업자들로 인하여 지지를 얻지 못하였고 예전 소련식 정치를 주장하는 알렉산드 루카셴카의 독재가 199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드 루카셴카는 인권을 탄압하고 부정선거를 저질러 매 선거마다 크고 작은 시위가 열리곤 했습니다. 근데 2020년 코로나19 대처도 미숙하였고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그리고 2020년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코로나19 대처 문제 그리고 야권 후보자들을 체포한 것에 분노한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벨라루스는 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인터넷, 음악 등 모든 분야에서 검열이 심합니다. 소련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별명에 걸맞게 소련식 복지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것은 상당한 유권자들이 알렉산드 루카셴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언론은 검열이 매우 심하고 유럽에서 언론 자유 지수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러시아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벨라루스에서는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러시아에서도 먹는 동유럽식 팬케이크 블리니가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아이스하키와 체조 강국입니다. 벨라루스는 대통령제이고 사실상 소련식 독재입니다. 의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친-루카셴카 친정부 의원입니다. 민주주의 지수는 167개국 중 148위 2.59점입니다. 중국, 이란, 아랍에미리트와 비슷합니다. 벨라루스는 국영기업 중심 경제입니다. 많은 인구가 국영기업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과거 소련 시절에는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나 현재는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해서 원유를 정제하는 산업과 IT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GDP는 625억 달러고 1인당 GDP는 6,604달러입니다.